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으로 인류 사회의 변화, 뭐 그런 거에 관해서 짧은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제목이 건강보험은 사회주의인데요. 이제 인요한 선생이 이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몰랐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고 하면서 나온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참 이분이 굉장히 그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인데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분 생각은 가난한 사람은 치료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도로 하시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 이러면서 얼핏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국가에서 다 고쳐져 버리면 그 의사들이 그 뭐랄까 봉사하는 의사들이 이렇게 좋은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아이러니다. 이게 의사는 사람을 고쳐줘야 되는데 아픈 사람을 고쳐줘야 되는데 또 의사라는 존재가 이 사회에서 성립하려면 아픈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아픈 사람을 없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의사인데 또 아픈 사람이 없으면 의사의 존재 근거가 사라지니까 참 이런 게 아이러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블레스 오블리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뭔가 사회적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 경주 최부자가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 부자로 살면서도 그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가지고 그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부자들로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걸 하는 게 본인들에게 이롭죠.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그런 위치로 있는 그런 사회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에 있는 큰 부자들은 세금을 더 내자고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없는 사람을 위한다기보다도 자신들의 현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사회적인 그런 구조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그런 부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한테 계속 축적만 하려고 하지 이것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하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부자 관계없이 모두가 다 똑같이 살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게 되면 소는 누가 키우나 이제 그런 그런 이제 말을 유행했었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런 것은 누가 할 것이냐. 근데 그 제가 이제 이것을 하는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적성이 맞는 사람을 해요. 소를 키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동물들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좋으니까 하죠. 나는 소 키우기 싫다 해도. 그리고 힘들고 뭐 청소 같은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러운 꼴을 못 본다 할지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문제 해결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하지요. 그런 일들을. 그리고 그런 힘든 일을 한 만큼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주면 또 적성에 맞지 않더라도 또 합니다.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분리수거 같은 것도 귀찮고 하기 싫지만 또 그런 것도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니까 또 막 힘들어도 막 그 비닐로 뜯고 이제 페트병에 있는 거 그런 거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게 그렇게 도덕적인 당위성들을 또 중요시 여긴 사람들은 또 하죠. 그리고 노동력이 제로. 예를 들면 더 이상 사람이 소를 키울 필요가 없죠. 예를 들면 이게 자동화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인간의 노동력이 극히 적게 투여가 될 때, 이때는 저런 문제가 없죠. 소는 누가 키우나 이런 것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노동력이 제로인 그런 사회가 될 텐데, 그 사회에 지금 맞춰서 정강 정책을 발표한 사람은 제가 볼 때 허경영 씨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일자리가 축소되는 시대인데, 이렇게 이제 일자리가 축소가 되면 그 사회주의를 하든지 자본주의를 유지를 하더라도 다른 형태로 돼야 된단 말이죠. 지금까지의 그런 그 자유 경쟁 이런 체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사회주의 체제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 사회적인 이 재부를 사회적으로 관리하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일자리를 똑같이 나눈다 할지 예를 들면 1시간씩 일한다 하루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사회적으로 부를 분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문제죠. 이런 그 자동화되고 로봇이 되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그러면서 일자리가 축소되는 시대 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예를 들면 축소된 일자리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똑같이 생겨주면 괜찮은데 일자리가 축소된 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이 속도가 안 맞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일자리를 잃게 되면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일본처럼 자동화를 하지 않고 예를 들면 그 은행에서도 뭡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앞에 카운터라고 하여튼 그 앞에 줄줄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한국은 계속해서 그 점포들이 축소가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할 거냐? 그리고 사람도 그 고용도 마음대로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고용의 유연성 그런 것들에 관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럴 때 지금 허경영 씨가 하는 것이 이제 이를테면 허경영 씨는 그런 배당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이를테면 이제 기본소득 이야기잖아요. 한 사람 앞에 150만 원씩 일을 하든 안 하든 다 주고 그러니까 이제 먹고는 살고 자기가 더 많이 벌려면 또 거기에 해서 이제 그것 갖고는 안 되잖아요. 혼자서 150만 원 갖고 혼자서 못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밥만 먹고 살려면 살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짜장면도 먹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좀 부족하면 그러면 일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150만 원씩을 줘도. 그런데 이제 이 허경영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자본주의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이 소비가 돼야 되잖아. 소비가 돼야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물건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그 사줄 사람이 없으면 그 경제 시스템은 돌아가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소비 이게 공장에서 사람은 생산하는데 사람은 없더라도 그러면 과거에는 그 생산했던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서 사회가 움직여졌잖아요. 그나마 또 10년 계속 주기적으로 공황은 있었지만 근데 이제 그마저도 그 생산하는 사람이 생산자 지위에서 떨려나가면 그 사람의 소득이 없으면 그 많은 물건을 누가 사줄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계속 유지시키려면 그런 기본소득 같은 것들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사회주의에서는 그 사회적인 생산을 나름대로 이제 원칙을 갖고 이제 분배를 할 테니까 그럴 테고요. 근데 이제 사회주의 사회의 맹점은 그거죠. 그 이제 일을 열심히 안 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탈북자들 그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그 이야기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만요. 뭐냐면 여기 남한에서처럼 그렇게 일하면 그 북한에서 노령영웅이라고. 그러니까 그 하여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빡세죠. 이 사람들 이 노동력을 짜내야 되는 그런 것과 관련돼 있으니까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기본소득을 할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거죠. 허경영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기로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한 20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좀 해안이 있다. 뭐 어떻게 보면 좀 허황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해안이 있는 그런 분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회주의를 하든 자본주의를 하든 그 기본소득을 하는 자본주의를 하든 이 둘 다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도덕성이죠. 그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려는 그런 도덕성 그리고 그러한 예를 들면 그 기본소득 같은 경우가 병폐가 있어요. 이게 캐나다나 알래스카나 이런 데 보면 원주민들한테 그런 소득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마약을 하고 막 술 먹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인간 발달의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퇴보시키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들이 만들어지고 가치관들이 성립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앞으로 뭐 자본주의가 계속 유지가 되든 사회주의 사회가 되든 그 인간의 기본적인 삶,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되는 그런 사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시대에 인간이 가져야 된 어떤 도덕적 기준 그리고 가치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천국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 본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읽어 볼게요. 천국에서는 모두가 지혜로우니 교사가 필요 없고, 천국에서는 모두가 신과 걸림없이 통하니 성직자가 필요 없고, 천국에서는 모두가 건강하니 의사가 필요 없고, 천국에서는 모두가 아름다움을 창조하니 예술가가 필요 없고, 천국에서는 모두가 부유하고 자족하니 봉사자, 기술자가 필요 없고, 천국에서는 모두가 스스로 조화로우니 정치인, 공무원이 필요 없고, 등등등. 이 땅에 하늘나라가 속히 오기를 바랄 양이면
진정 하늘나라에 들기를 원한다면 세상에서 자기 존재감을 지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더랬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모든 우리가 가지는 어떤 직업이랄까, 어떤 전문적인 그런 분야, 이런 것들은 거의 모두가 문제를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런 문제를 만들어, 그런 문제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의식을 하지 못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직업, 생각을 해보면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거기서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앞에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의사들은 환자가 필요해요. 근데 의사가 환자 없는 세상을 바랄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성직자, 모두가 신하고 목사나 신부님들 마찬가지죠. 신하고 모두가 통하는데 성직자가 필요할까요? 성직자가 존재하려면 신하고 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직자나 의사나 예술가나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걸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 있는 상태가 계속 존재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만들고 있지 않나. 그냥 일체이심제라고 했을 때 그 무의식도 마음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런 진짜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그 자유로운 그런 세계를 꿈꾼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나의 위치, 자존감, 그 다음에 그런 걸 페르소나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정말 모두가 다 그런 평등하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그럼 이렇게 모두가 다 그런 예술적인 그 재능을 발휘하고 그런 마음이 바탕에 깔려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거에 모든 그런 그 집착심 이런 것을 놓고 정말 그 합일된 그 하나된 모두가 다 그 행복하고 자유롭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또 있으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에서 어떤 뭐 지위나 그 소유나 이런 거에서부터 좀 자유로운 이러한 도덕성, 가치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대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